명의 어린 아이가 대만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결국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소년이 오늘날 수십조 원 가치의 기업을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 평범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아침 식사 테이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젠슨 황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그가 어떻게 평범한 출발점에서 세계를 바꾸는 혁신가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63년 2월 대만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유회사에서 화학 엔지니어로 일했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이 가정에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성실한 노력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젠슨에게는 5살 위의 형이 있었는데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학업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며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련 업무로 인해 온 가족이 태국 방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었죠.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젠슨은 9세가 되어서야 로마루디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부모님은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위해 또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73년 10살의 젠슨과 그의 형은 부모님보다 먼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살고 있던 삼촌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와 삼촌이 두 형제를 켄터키에 있는 오나 침례교 연구소라는 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이 명문 기숙학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종교 개혁 시설이었던 거죠. 다행히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리건주 비버턴에 정착한 부모님은 두 아들을 다시 곁으로 불러들였고 젠슨은 오리건주 알로하에 위치한 알로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놀라운 재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학업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두 학년을 건너뛰고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활동도 다양했습니다. 15세부터 수학, 컴퓨터, 과학 동아리의 핵심 멤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탁구에서도 전국 순위에 들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지역의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다양한 일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책임감과 근면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선택의 기로에서 젠슨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준해 학생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1984년 불과 20세의 나이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상한 바에 따르면 당시 학교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고 몇 년 후 실리콘밸리에서 마이크로칩 설계자로 일할 때도 동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아이 같아 보이는 직원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젠슨의 학구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도 동시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야간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고 1992년에는 전기공학 석사 학위까지 획득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도 있었죠. 공학 실험실에서 파트너로 함께 작업하던 로리 밀스를 만난 것입니다. 1985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나중에 스펜서와 메디슨이라는 두 자녀를 얻으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젠슨에게 있어서 가족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고 아무리 바쁜 사업 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켜나갔죠.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젠슨은 실리콘밸리에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AMD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는 스탠포드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AMD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업무에 몰두했죠. 그런데 LSI 로직에서 혁신적인 칩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젠슨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AMD를 떠나 LSI 코퍼레이션으로 이직한 그는 당시 신생 기업이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기술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89년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두 명의 동료를 만났죠. 엔지니어 크리스 말리코프스키와 커티스 프렘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GX 그래픽스 엔진이라고 명명한 혁신적인 가속기를 개발해냈습니다. GX 그래픽 엔진의 성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픽 엔진 판매로 인한 회사 수익이 1987년 2억 6,200만 달러에서 1990년 6억 5,600만 달러로 급증했으니까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젠슨은 1992년 하드웨어 공급업체를 위한 칩 제조 부서의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꿈을 품고 있던 세 사람은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프렘 말리코프스키와 함께 젠슨은 이스트 세노세에 있는 데니스 로드사이드 다이너에서 자주 만나 사업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평범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아침 식사 부스에서 세계를 바꿀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1993년 그 유명한 데니스 레스토랑의 한 테이블에서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 설립 첫날부터 젠슨이 사장 겸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고 이 역할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지만 젠슨의 비전과 리더십 하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들이 꿈꾸던 것은 단순히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하며 업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단순히 게임 산업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GPU라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서가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젠슨이 이끄는 엔비디아의 성공은 곧 전 세계적인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언스트 앤 영으로부터 하이테크 부문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판타스틱 반도체 협회에서 닥터 모리스 창 모범적 리더십상을 받았죠. 이 상은 판타스틱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혁신, 성장 및 장기적 기회를 주도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리더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2019년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세계 최고의 CEO로 지명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20년에는 IEE 파운더스 메달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국립대만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죠. 같은 해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로버트 앤 노이스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업계 최고의 영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타임즈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연례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에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올해의 최고 CEO로 선정되기도 했죠. 산업기술연구소의 펠로우로 선정되고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등 수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비즈니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첫 번째 목록에서 1위에 오르는 영예도 차지했죠. 그리고 최근 2025년에는 인공지능과 혁신기술 분야에서 보여준 선견지명 있는 리더십으로 에디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상과 인정은 그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개발한 최신 칩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호퍼라는 칩에는 28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고 블랙웰이라는 최신 칩에서는 2개의 다이가 마치 하나의 칩인 것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이 두 다이 사이에는 초당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흘러가며 어느 쪽에 어떤 칩이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통합을 이뤄냈죠. MV-링크 스위치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에는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호퍼와 거의 비슷하지만 초당 1.8테라바이트의 MV-링크 4개를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계산 능력을 자랑하죠. 이런 칩들을 사용하면 모든 GPU가 동시에 다른 모든 GPU와 최고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DGX 시스템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새 엑사플롭 머신이 불과 몇 대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2년 전 딥러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과학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현재는 현대 AI의 빅뱅이라고 불리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발명한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은 GPU라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술의 출발점은 비디오 게임이었어요. 게임에서는 본질적으로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데 날씨나 입자 물리학, 건물 붕괴, 파도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구현해야 하거든요.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과학적 발견을 위한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옴니버스는 그래픽, 실시간 물리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로봇 공학의 사실적인 렌더링을 결합하고 VR 및 AR과 연결하여 이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죠. 미래의 공장이나 회사가 설계되고 건설되는 방식이 이러한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제조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젠슨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둬도 항상 팀워크와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비전과 인내심이 있다면 어떤 꿈이라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거죠. 젠슨 황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회복력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비전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여러 나라를 떠돌며 겪었던 어려움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던 도전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꿈을 키워나간 과정들이 모두 그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젠슨은 여전히 검은색 가죽 재킷을 즐겨 입으며 소탈한 모습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전체 임직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의 경영 철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회사의 목표를 향해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를 앞서 내다본 그의 선견 지명은 오늘날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중심에 서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이 모두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젠슨은 앞으로 AI가 의료, 교육, 자동차,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이 이미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꾸고 두려움 없이 혁신에 도전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평범한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결국 전 세계를 바꾸는 기술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작점이라도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죠.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